청주국제공항이 다시 한번 최다 이용객 수를 경신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청주공항에서 발리를 갈 수 있을 거란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얼었던 땅이 녹기 시작하면서 안전사고 위험이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옹벽이 무너져 내렸는데 다행히 지나는 차량이 없어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친문으로 분류되는 민주당 도종환 의원이 청주 흥덕 4선 도전을 선언했습니다. 친문 대 친명 간 공정 경쟁 구도가 짜여진 가운데 신용환 전 서원대 교수를 둘러싼 논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역의 오피스텔 거래량이 급감하고 있습니다. 고금리 속 전세 사기와 역전세 우려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보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B 8시 뉴스 시작합니다. 지난달 청주국제공항이 다시 한번 최다 이용객 수를 경신했습니다. 다음 달 중 국토교통부가 지방공항에 처음으로 인도네시아 발리에 대한 운수권을 배분할 예정인데 청주공항에서 발리를 갈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태영 기자입니다. 지난달 청주국제공항의 이용객이 39만 명을 넘었습니다. 지난해 1월과 비교해 50% 넘게 증가한 것으로 전국 지방공항 중에서 가장 높은 이용객 증가율을 보였습니다. 특히 전체 이용객 중 30% 이상이 국제선 이용객으로 벌써 지난해 전체 이용객의 4분의 1 수준이 한 달 만에 청주국제공항을 다녀갔습니다. 여객 선호도가 굉장히 높은 곳이 일본이나 대만, 베트남 같은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저희가 청주공항에서 다 노선을 운항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좋은 결과로 이어졌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첫 인도네시아 노선이 취향될지도 관심입니다. 양국 합의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다음 달 인도네시아 발리와 자카르타 노선의 운수권을 지방공항에 배정할 예정입니다. 우선 이스타항공이 청주와 발리 노선에 대한 운수권 신청 의사를 밝혔습니다. 발리 노선은 특히 신혼여행지 등 여행객의 선호도가 높은 곳인데 지방공항에 운수권이 배정되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청주가 경기도권이나 서울에서 가깝기 때문에 청주에서 이제 충분히 수요가 청주에서 더 있다고 보고 LCC가 발리를 운항을 하면 그만큼 노선 요금도 낮아질 거다. 그래서 이 밖에도 올해 안으로 5개 국내외 항공사가 청주공항을 이용해 7개국 16개의 국제노선을 운항할 계획에 있습니다. 게다가 주기장 확충과 주차면 증설 예산이 확보된 점도 올해 청주국제공항의 국제노선 확보에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CJB 이태현입니다. 정부의 의대 증원 계획에 반발해 충북에서도 전공의들이 집단 행동에 들어갔습니다. 충북대병원 인턴 33명 가운데 29명이 사직서를 제출했고 레지던트 104명도 오늘 중으로 사직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청주 성모병원 전공의 28명도 사직 의사를 밝힌 뒤 내일부터 출근하지 않는다고 병원 측에 통보했습니다. 또 건국대 충주병원 수련의 7명과 청주와 충주의료원 5명도 모두 사직서를 제출하고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충북대학교와 건국대학교 글로컬 캠퍼스 의과대학 학생들도 학교 측에 수업 거부 의사를 밝혀 학사 일정이 연기됐습니다. 네, 최근 변덕스러운 날씨에 이상 고온 현상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해빙기인 만큼 낙석이나 옹벽 무너짐 같은 안전사고에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박원 기자입니다. 도로 위를 거대한 토사가 덮쳤습니다. 작업자들은 굴착기로 연신 흙더미를 치웁니다. 오늘 오전 6시쯤 삼순환로로 올라가는 청주시 석판분기점 인근 옹벽이 갑자기 무너져 내렸습니다. 붕괴 당시 이곳을 지나는 차량이 없어 다행히 인명피해가 발생하진 않았습니다. 출근길부터 10시간 정도 통행이 제한되면서 불편이 이어졌습니다. 큰 포대를 쌓아 임시 옹벽을 만들면서 퇴근 무렵부터는 통행이 재개됐습니다. 비가 많이 와서 연약화가 돼가지고 발생합니다. 어제는 보은 속리산에서 낙석이 발생해 산행 중이던 40대 남성이 20m 아래로 떨어져 숨졌습니다. 이처럼 최근 얼었던 땅이 녹기 시작하면서 안전사고 위험이 커지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해빙기 관련 사고는 전국 143건, 집안 약화로 인한 붕괴 사고가 76건으로 가장 많았고 산악 낙석 사고와 순환 사고가 각각 29건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11명의 사상자도 발생했습니다. 소방청은 축대나 옹벽, 노후 건축물을 지날 땐 주변을 잘 살피고
낙석 주의 구간에서는 서행하는 것은 물론 단독 산행도 삼갈 것을 당부했습니다. CJB 박원입니다. 친문으로 분류되는 더불어민주당 도종환 의원이 도내 민주당 현역 의원 중 처음으로 22대 총선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청주 흥덕은 이현희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지역구를 옮겨오면서 친문 대 친명 간 공천 경쟁 구도가 짜여졌는데요. 신용환 전 서원대 교수를 포함해 진행된 여론조사를 둘러싼 논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조용관 기자입니다. 문재인 정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지낸 도종환 의원이 청주 흥덕 4선 도전을 선언했습니다. 도 의원은 도내 국회의원 중 대표 발의 법안 본회의 통과율 1위 등을 내세우며 부드럽지만 강한 정치력으로 청주 발전을 완성하겠다고 주장했습니다. 친문 인사로 분류되는 도 의원은 자신의 불출마설이나 교육감 출마설 등에 대해 들어본 적도 권유받은 적도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청주 흥덕은 지난달 이현희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돌연 서울 동작을에서 지역구를 옮겨오면서 친문 대 친명 간 공천 경쟁 구도가 짜여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당이 좀 늦어지고 있는 거에 대해서는 의원들과 현역 의원들과 그다음에 예비 후보 모두가 다 걱정을 하고 있고요. 빨리빨리 결정을 해주기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15호 인재로 영입된 신용환 전 서원대 교수를 둘러싼 논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청주권에서 신 전 교수를 포함한 여론조사가 진행된 가운데 조사 명단에서 빠진 일부 후보가 중앙당에 항의하거나 여론조사를 어디서 의뢰했는지 확인하는 상황도 벌어졌습니다. 오는 21일 청주에서 전국 투어 콘서트를 열 예정인 신 전 교수는 당 인재영입위원회 면담 이후 서울이나 청주 출마, 비례대표 등 향후 거취를 알 수 있을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어느 지역에 들어갈 수 있다 없다 이런 것들은 이제 함정 판단을 가지고 데이터를 가지고 결정되겠지만 제가 볼 때는 어느 지역이든 쉬운 결정은 아니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지역구로 나오시는 거는. 이른바 친명과 친문 갈등으로 공천 속도가 늦어지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은 동남 4군 이재한, 제천 단양, 이경용 두 군만 후보를 확정했을 뿐 경선 명단 한 곳도 발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CJB 조용광입니다. 올해 20회를 맞는 제천 국제음악영화제가 영화관 하나 없이 치러질 위기에 처했습니다. 제천의 유일한 영화관 건물이 공매에 붙여지면서 영화제를 치를 주 상영관이 없어진 셈인데요. 제천시가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안장훈 기자입니다. 2년 전 제천시 강제동에 문을 연 복합영화관입니다. 지난해 말부터 건물 하자 보수를 이유로 임시 휴업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휴업 2달여 만에 공매 절차가 시작됐습니다. 수백억 원에 달하는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한 게 이유입니다. 제천시 유일의 영화관이자 제천 국제음악영화제의 주 상영관으로 사용하던 곳이 폐쇄된 겁니다. 당장 올해 하반기 영화제 개막을 앞둔 제천시는 비상이 걸렸습니다. 국제영화제를 전문 상영관 하나 없이 치러야 할 상황에 놓인 겁니다. 지난해 제천 국제음악영화제 기간 주 상영관의 상영 횟수는 77회로 전체 상영 횟수의 76%를 웃돌 만큼 역할이 컸습니다. 제천시는 원활한 영화제 운영을 위해 세명대학교 등 지역에 활용 가능한 인프라와 OTT 상영 등을 다각도로 검토하는 한편 폐업한 영화관을 임시 활용하는 방안도 강구할 계획입니다. CGV나 메가박스를 영화제 기간에 한시적으로 임대하는 방안도 있을 수 있고 다만 그거는 그쪽 업체와의 협의가 충분히 이루어져야 된다는 부분이 있고요. 아시아 최초의 음악영화제라는 명성과 함께 20주년을 향해 걷고 있는 제천 국제음악영화제. 부실 회계와 효용성 논란 등 각종 존폐 위기를 딛고 또 하나의 고비를 넘길 묘수를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CJB 안정은입니다. 충북보호환경연구원이 지난해 도내 13개 지역 65곳의 소음 실태를 조사한 결과 도로변 지역이 상대적으로 소음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반 지역의 경우 낮과 밤 시간대 100%와 85%의 환경기준 달성률을 기록했지만 도로변 지역은 낮 시간대 46%, 밤 시간대는 38%의 달성률을 보였습니다. 또 시간대별로는 낮은 73%, 밤은 62%로 조사돼
밤이 소음에 취약했습니다. 환경 기준 달성률은 100%를 기준으로 수치가 낮을수록 환경 문제가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용어입니다. 지난해 12월 붕괴 사고로 운영이 중단됐던 청주시의 눈썰 매장 시설물 철거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청주시는 지난 16일 사고 책임을 물어 눈썰 매장 운영 대행업체에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당초 계약일보다 일정을 앞당겨 철거 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눈썰 매장에서는 개장 하루 만에 비닐하우스 형태의 이동 통로가 붕괴돼 15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부동산 호황기에 정점을 찍었던 지역의 오피스텔 거래량이 급감하고 있습니다. 고금리가 여전한 데다 전세 사기와 역전세 우려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보입니다. 장원석 기자입니다. 최근 지역의 공인 중개 사무실마다 오피스텔 매물을 찾는 발길이 뚝 끊겼습니다. 한때 소액 투자로 고수익을 올리는 매력적인 부동산 투자 수단으로 인기를 끌었지만 최근 고금리 속 전국적인 전세 사기와 역전세 현상까지 속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매매 거래량이 뚝 떨어졌죠. 전세 수요도 좀 줄었고, 근데 전세가가 또 너무 하락이 되니까 이제 투자자들도 못 들어오겠죠. 전세가랑 매가랑 갭이 벌어지니까요. 한 부동산 정보업체가 국토교통부의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 데이터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 지난해 충북 지역 오피스텔 거래량은 384건으로 1년 사이 27%나 감소했습니다. 대전이 4%, 세종 11%, 충남 13% 감소한 것에 비하면 충북은 충청권에서 가장 높은 감소율을 기록했습니다. 충청권의 오피스텔 거래량도 최근 5년 새 최저치를 나타냈습니다. 충청권의 오피스텔 거래량은 부동산 호황기였던 지난 2021년 3,300여 건에서 지난해 1,900여 건으로 40%나 급감했습니다. 반면 고금리 속 오피스텔의 전국 평균 월세는 지난해 5월부터 꾸준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어 실수요자들에게는 주거 비용의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업무용 오피스텔의 전세 입주의 경우 주택임대차 보호법의 적용 여부도 꼼꼼히 살펴야 합니다. 오피스텔 이제 전세 어떤 사고 예방을 막기 위해서는 전문가는 공인중개사 사무실 가서 꼭 확인하셔야 되고 전입이 가능해야 주택임대차 보호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부동산 전문가들은 최근 고금리와 전세 사기, 역전세 등의 여파로 인해 지역의 오피스텔 거래량은 감소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CJB 장원석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YC 청년회의 충청은 기자회견을 열고 이민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출입국 이민관리청을 청주에 건립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청주는 4통8달의 교통망을 갖추고 세종시와의 인접해 행정부처와의 원활한 업무 협조도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이민정책 설계를 위한 출입국 이민관리청 신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동남 4군 도의원과 군 의원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22대 총선에 출마한 박덕흠 국회의원 지지를 선언했습니다. 박덕흠 의원은 지난 12년간 성과로 능력이 검증됐고 정치 초보와는 비교할 수 없는 경험과 인맥을 갖추고 있다며 저성장과 양극화 시대에 박 의원만이 동남 4군의 더 큰 도약을 이끌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는 동남 4군 전직 군수 3명과 전 군의장, 부의장 11명이 박덕흠 의원과 경선이 결정된 박세복 전 영동 군수의 지지를 선언했습니다. 제천 단양 선거구 국민의힘 공천심사에서 탈락한 권석창 전 국회의원이 무소속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권석창 전 의원은 오늘 제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선 기회조차 부여하지 않은 것은 국민의 선택권을 저해하는 안타까운 결정이라며 무소속으로 총선을 완주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지난 16일 엄태영 국회의원과 최지우 전 대통령 비서실 행정관을 경선 후보로 결정했습니다.
국민의힘 정우택 예비후보는 보도자료를 내고 22대 총선 경선을 앞두고 불법 경선 감시센터를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정 예비후보는 불법 경선 감시센터는 선거 종료일까지 24시간 운영되며 허위사실 유포 등 불법 선거운동에 대해서는 선관위 고발 등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정 예비후보는 CCTV에 찍힌 돈봉투 수수 의혹에 대해 돈봉투는 현장에서 돌려줬고 공식 후원금을 받았다며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지난달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지방의회 종합청렴도 결과에서 4등급을 받은 충북도 의회가 반부패 청렴도 향상 대책을 추진합니다. 도의회는 청렴 역량 강화와 청렴 문화 확산, 제도적 기반 마련 등 3대 추진 전략과 10개 실천 과제를 마련하고 의원 대상의 청렴 교육과 청렴 선서식, 청렴 소통의 날도 운영할 예정입니다. 또 외유 논란을 차단하기 위해 6개월 전부터 출장 계획을 추진하고 해외 연수 후에는 도민 대상의 결과 보고회도 열 계획입니다. 음성군이 행정안전부와 국민권익위원회가 공동 주관한 2023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에서 최고 등급을 받아 6년 연속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습니다. 최고 등급인 가등급은 306개 공공기관 중 상위 10% 기관에게 주어지는 등급으로 음성군은 82개 군단위 기초자치단체 중 1위로 가등급을 차지했습니다. 충주시는 올해 44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노후경유차 1,300여 대의 조기 폐차를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충주시에 6개월 이상 연속 등록돼 있고 정상 운행이 가능한 배출가스 4, 5등급의 경유차와 도로용 3종 건설기계, 지게차, 굴착기 등입니다. 올해는 지난해와 달리 4등급 경유 차량 중 저감 장치가 부착된 차량도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단양군이 지난해 벼를 재배했던 논에 다른 작물을 재배하면 150만 원에서 최대 630만 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합니다. 또한 논에서 전략 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인과 농업법인에게는 추가로 전략 작물 직불금도 지원합니다. 논 타작물 재배 지원 사업과 전략작물 직불제 사업은 중복 지급이 가능하며 오는 5월 30일까지 읍면사무소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충북경찰청은 오늘부터 5월 말까지 일륜차 법규 위반을 집중 단속합니다. 경찰은 봄 행락철 이륜차 교통사고 사망자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신호 위반과 중앙선 침범, 안전모 미착용 등의 행위에 대해 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관계기관과 함께 불법 구조 변경, 번호판 미부착 등의 위반 사항에 대해 합동 단속도 벌일 예정입니다. 네, 얼었던 땅이 녹는 해빙기인 요즘 지반이 많이 약해진 데다 비도 계속 내려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피해 없도록 주변 잘 살피시고 낙석 등 위험 지역은 최대한 피해 가야겠습니다. 이상으로 CJB 8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